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팩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서문시장에 뭐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거는 홍준표의 개사기입니다. 물론 인파는 있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서문시장 26일 날 8시에 오픈 마이크 가요제라 그래서 딴 행사가 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숟가락 얹었구나. 갑자기 시위원 놈이 와갖고 아 시끄러워 저것들 치워라고 얘기하니까 군복 입은 경찰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군복을 입은 놈들이 와갖고 무대를 다 철거하고 사람들을 밀어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빨간 잠바하고 빨간 경광등을 입은 얘 지지자들이 30m, 40m 간격으로 떨어져 갖고 사람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 관계된 사진 정면에서 보면 그 인파들을 상대로 홍준표가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뒤에 와이드 사진이 있어요. 와이드 사진을 보게 되면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손을 흔들거나 홍준표한테 환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손을 들고 있고 중간중간 듬성듬성한 인파들 사이에 경광등을 휘두르면서 빨간 잠바를 입고 사람들을 밀고 있는 홍준표의 지지 잔당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양모리를 했고요. 양모리. 정말 양아치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술인들이 몇 달을 준비해온 버스킹 무대. 그러니까 시민들을 초청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거기서 가요제를 하기로 한 행사를 무단으로 지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로챈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구 시민들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 그러네요. 이게 서문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야시장 구경 온 사람들 인파래요. 그게.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야시장 맞네요. 그 사이에서 숟가락 얹은 거네요. 야매 정신이 투철하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뭐 근데 언론은 보도를 하게 되면 저는 고지것들을 믿지 않고 왜 저런 보도를 할까 하는데 TK 지역 내에서의 지지율 보도를 이번 정편에서 뭐 방송하기 몇 분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홍준표가 1위, 뭐 안철수가 2위, 뭐 문재인 3위 뭐 이런 건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홍준표가 31.8, 안철수 24.9, 문재인 22.8 이런 식으로 3강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네. 대구 지역에서만. 근데 뭐 어쨌건 간에 보궐선거도 보다시피 TK에서의 샤이 박근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 비슷한 형태로 그렇죠. 대구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구 사람들이 박근혜는 억울해하는 그런 지점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대구에서 최소한 60% 이상 지지율 나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비정상인 건 맞고 그래서 빨리 TK에서라도 지역당 TK 자민련 형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TK에서만큼은 일이 나고 싶어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노무현 640만 달러 뇌물 수수서를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대책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동정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동정론을 홍준표가 자극한다면 홍준표의 지지율이 껑충껑충 올라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31%대 초반이거든요. 그것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이 대구 경북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가 18대 80% 받았으니까 80%만 대구 경북 주면 나는 승리한다 대통령 안 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분석했던 아주 오랫동안 분석했던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만으로도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 누들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대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나 두 개 다.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내에 있었던 새 분파 새끼들 이 정도면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대성공. 왜 그러냐면요. 촛불 이후에 경북 시민들이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요. 전남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같은 아이들은 이제 이삭죽비밖에 안 돼요. 과거에 답습도 있는 경북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도 홍준표야 라고 하는 31%. 대구에? 이건 대구에. 지금 대구가 250만이 넘어가죠. 이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적어도 저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최소 60%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붕괴됐어요. 대구 보세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온갖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TK 중심의 당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
그 내년에. 지역 기반이 소멸되는 걸 막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겨우 31.8이다. 새누리당이 이 지역에다 얼마나 돈을 많이 처발랐습니까? 말 안 해도 그렇지. 자기 동네 400억씩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1.8%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현장에 지금 계속 다니잖아요. 매주.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TV에 나가서 개판을 쳐도 우리는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사람 취급 안 해요. 현장에서. 아예 사람 취급 안 해버립니다. 홍준표는. 그게 맞아. 예, 사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예.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다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단언하건데요. 심상정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몇 프로 차이 안 나게 될 겁니다. 최종. 전 단언합니다 지금. 파이팅! 지금 곧 잡아요. 한 10%대로. 어느 지금 국민일본가에 거기서 어제 토론 결과는요 4% 차이밖에 안 나요 둘이. 놀라운 발전이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향 평준화 돼버린 거야 지금. TK만 아니면요 심상정보다 딸려요 이 새끼는. 진짜 양아치 새끼네. 진짜 이런 놈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자체가 전 정말 수치스럽고 자괴감을 느껴요. 예. 이 사람만 없어봐요.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아도 정책 선거 할 수 있었다니까요. 맞아요. 예. 하여튼 이 뿅준표 씨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왜 적극 대응을 못하느냐, 너는 왜 그런 식의 반응밖에 못하느냐라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또 사이다에서 고구마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긴 한데 저는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후보. 예전에 아. TV 토론에 나와서 권영길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서 네.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그때 권영길 후보가 막 여러 가지 아주 첨단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런 건 어떻습니까? 하는데 실제 이게 생방송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영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서 그런 말 막 하자고 들면 왜 나는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서 그런 말에 대해서 자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그때 영상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있는 나머지 네 사람은 사실상 패배를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이 추세 안에서 내가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리나 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방 생채기 내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숫자 갖고 시비 걸고 주적 갖고 시비 걸고 또 동성애 갖고 시비 걸고 도대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나 그게 얼마나 앞으로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걸로 시비를 계속 걸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유일한 어른이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받아쳐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비록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것이 올바른 제대로 된 대처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겁니다. 노무현이 그때 그랬고 그리고 문재인이 박근혜와의 지난 대선에서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재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치면 지금의 답답함을 오히려 그 분이 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후보가 이 후보를 못하게 하죠. 왜?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지금의 어떤 양강 구도라고 하면 그렇게만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 당선 가능성도 없으니까 다 무가치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뭐 그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살린다면 결선 투표제 같은 거를 뭐 해봄직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여러 후보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지금 뭐 홍준표의 이 개싸가지 없음과 사실은 뭐 지금 뭐 권영길 후보라든지 지금의 어떤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전부 무가치한 어떤 헛소리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막 찌르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제한다는 얘기지. 아까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그 심상정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했었죠. 왜 끝까지 완주를
완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대선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중요한 담론들이 여기서 이슈 파이팅이 되어야 되는 장이 열린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으로 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게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의 후보들은 좀 더 보수적인 생각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함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리더십으로 발전 진화하는 과정이 바로 그 리더십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타협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고 생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말이죠, 성소수자는 우리가 너무 굴절되어 있어요.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성애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분화되어 있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당선시키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이 당선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타협할 거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입니다. 누가 됐든.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을 아무리 지금은 대다수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는 지향점을 반드시 밝히고 그 리더십에 강력하게 리더십을 보일 때 바로 국민들이 따라가면서 대중적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아까 노무현 후보 예전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좀 더 시계의 태엽을 뒤로 감아서 더 예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노무현 이제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다큐멘터리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령 부산에서 유세를 하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유세를 하던 노무현 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세 번의 떨어짐을 이제 바보 노무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 낙선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가, 무슨 가치를 지키겠다고. 그 사람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죠. 지역구도를 깨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수에 의해 가지고 소수가 짓밟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러다 제풀에 자기가 우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산갈매기 노래를 혼자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우리 이미 이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는 다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 니네는 왜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 니네 국민들의 여론을 못 받고 있잖아. 동의를 못 받으니까 니네는 좀 꺼져줄래? 아니면 좀 조용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것이 패권인가 라는 말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인데, 어차피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후보라 하더라도 대중적인 다수의 의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를 타협하지 말고 주장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다. 이 사회를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매듭을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각 후보들의 5년간의 공약을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효 비용을 밝힌 그 내용이 있는데요. 문재인이 178조, 안철수가 200조, 유승민이 208조고요. 심상정 후보는 550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택하는 조사인지 저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거를 인정한다. 심상정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만큼의 재원이 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너무 적게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절대치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까지가 그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공상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죠. 박근혜 동정론을
홍준표가 자극한다면 홍준표의 지지율이 껑충껑충 올라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31%대 초반이거든요. 그것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예, 사람은.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이 대구 경북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가 18대 80% 받았으니까 80%만 대구 경북 주면 나는 승리한다, 대통령 안 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분석했던, 아주 오랫동안 분석했던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만으로도 새누리당 박근혜 류, 새누리당 누들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대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나 두 개 다. 새누리당이 있기 아이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구 새누리당 내에 있었던 새 분파 새끼들, 이 정도면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대성공. 왜 그러냐면요. 촛불 이후에 경북 시민들이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요. 전남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같은 아이들은 이제 이삭죽비밖에 안 돼요. 과거에 답습도 있는 경북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도 홍준표야 라고 하는 31%. 대구에? 이건 대구에. 대구에. 지금 대구가 250만이 넘어가죠. 이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적어도 저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최소 60%는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구니까. 근데 완전히 붕괴됐어요. 대구 보세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온갖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TK 중심의 당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 그 내년에. 지역 기반이 소멸되는 걸 막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겨우 31.8이다. 새누리당이 이 지역에다 얼마나 돈을 많이 처발랐습니까? 말 안 해도 그렇지. 자기 동네 400억씩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1.8%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현장에 지금 계속 다니잖아요. 매주.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TV에 나가서 개판을 쳐도 우리는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사람 취급 안 해요. 현장에서. 아예 사람 취급 안 해버립니다. 홍준표는. 그게 맞아. 예, 사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다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단언하건데요.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손을 들고 있고 중간중간 듬성듬성한 인파들 사이에 경광등을 휘두르면서 빨간 잠바를 입고 사람들을 밀고 있는 홍준표의 지지 잔당들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양모리를 했고요. 네, 양모리. 정말 양아치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술인들이 몇 달을 준비해온 버스킹 무대. 그러니까 시민들을 초청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거기서 가요제를 하기로 한 행사를 무단으로 지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로챈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대구 시민들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 그러네요. 이게 서문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야시장 구경 온 사람들 인파래요. 그게.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야시장 맞네요. 그 사이에서 숟가락 얹은 거네요. 야매 정신이 투철하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뭐 근데 언론은 보도를 하게 되면 저는 고지것들을 믿지 않고 왜 저런 보도를 할까 하는데 TK 지역 내에서의 지지율 보도를 이번 정편에서 뭐 방송하기 몇 분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홍준표가 1위, 뭐 안철수가 2위, 뭐 문재인 3위 뭐 이런 건데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홍준표가 31.8, 안철수 24.9, 문재인 22.8 이런 식으로 3강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대구 있기는 해요. 지역에서요? 대구 지역에서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보궐선거도 보다시피 TK에서의 샤이 박근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 비슷한 형태로 그렇죠. 대구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구 사람들이 박근혜는 억울해하는 그런 지점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대구에서 최소한 60% 이상 지지율 나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비정상인 건 맞고 그래서 빨리 TK에서라도 지역당 TK 자민련 형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TK에서만큼은 일이 나고 싶어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노무현 640만 달러 뇌물 수수서를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대책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동정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팩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서문시장에 뭐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거는 홍준표의 개사기입니다. 물론 인파는 있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서문시장 26일 날 8시에 오픈 마이크 가요제라 그래서 딴 행사가 있었고. 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숟가락 얹었구나. 네, 갑자기 시위원 놈이 와갖고 아 시끄러워 저것들 치워라고 얘기하니까 군복 입은 경찰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군복을 입은 놈들이 와갖고 무대를 다 철거하고 사람들을 밀어낸 거야. 야. 그리고 나서 그 빨간 잠바하고 빨간 경광등을 입은 얘 지지자들이 야. 30m, 40m 간격으로 떨어져갖고 사람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서문시장 관계된 사진 정면에서 보면 그 인파들을 상대로 홍준표가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뒤에 와이드 사진이 있어요. 아. 와이드 사진을 보게 되면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손을 흔들거나 홍준표한테 환호를